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어, 5월 25일 7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뉴욕 증시가 또 한번 어제의 상승을 어, 왜 상승했나 싶을 정도로 기술주들, 특히 기술주들이 그렇고요. 이 스냅이라는 기업 쇼크 속에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나 S&P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우는 0.15%로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2.35%, 그리고 S&P 500 하락, 그리고 S&P 500은 0.81%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2.46%로 다, 다우를 제외하고 다른 시장들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이라는 기업의 이 쇼크 속에서 이 나스닥이 장중에는 3% 넘게 밀렸었을 텐데 3.8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들어오긴 했고, 아이고.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지수를 좀 끌고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EU 협상과 중국 코로나 상황 관망 속에서 소폭 하락, 이것도 그냥 뭐 혼조세입니다. 뭐 딱히 방향성이 없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뭐 지금 109달러 정도 되고요. 일단 110달러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기름값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뭐 어제 뉴스 보면은 경유가 2,000원이 넘어갔고 휘발유보다 비싼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국제 유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해서 안전자산, 지금 계속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흔들리니까 안전자산을 좀 선호한다는 심리 속에서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영국 0.39%, 독일 1.80%, 프랑스 1.66%로 다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 그리고 5월 그 S&P 글로벌 마켓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뭐 예비치가 뭐 석 달 만에 최저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신규 주택 판매가, 이 뉴스가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버린다, 이런 소비 위축에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월가의 예상을 하회했다. 전월 대비해서 한 16%에서 17% 정도 감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리치먼드 연은에서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9로 하락을 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좋은 뉴스로 어제 상승을 시켜놓고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뭐 좀 변동성이 크고 조금은 이제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레크먼이라는 그 미국의 투자자로 보시면 되시는데, 연준이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강하게 때리는 거겠죠.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한 75bp를 올려버리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키거나, 또는 시장이 더 하락해야지 인플레가 억제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자재들도 이런 뭐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인플레가 억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되었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몇 번 전달해드렸었는데, 원숭이 두창 억제 가능하다,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또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미국에서 관련주인 시가 테크놀로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원숭이 두창 관련주인 시가 테크놀로지이고요.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뭐 과민 반응하지 말라. 우리는 이걸 억제할 수 있다. 뭐 지금은 뭐 격리만 시켜 가지고도 뭐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격리를 시켜 가지고 좀 이게 퍼지는 거 전염을 억제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큰 폭으로 한 15% 하락을 했습니다. 요렇게 이런 뭐 새로운 재료가 나왔었음에도 뭐 딱히 뭐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이런 새로운 재료들의 뭐 바이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뭐 코로나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상장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이런 테마주들이 재료의 힘을 잃게 되면은 원래 상승하기 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가 계속돼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과 UBS 쪽에서 봉쇄를 완화를 해도 회복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봉쇄를 완화를 해도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이 메리트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서 중국 쪽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산당 국가여서 지금 러시아처럼 약간 대만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사업 철수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있고 사업을 철수한 나라들도 있고 그 중국에서 철수해서 동남아 쪽으로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부동산 산업에서 더 많은 디폴트가 나올 듯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봉쇄가 완화해도 경기가 회복이 어렵다면은 당연히 부동산 뭐 대출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조금 뭐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속보입니다. 네, 아침 속보고요. 합참에서 보도를 했고 북한이 이제 동해상으로 탄도말 미사일 세 발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속보여서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가자마자 뭐 이렇게 뭐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미사일 세 방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냅이라는 기업의 쇼크로 기술주가 휘청거렸다. 반도체도 휘청거렸다. 그래서 나스닥이 2.3% 폭락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이 24일 기술주의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주어서 좀 기대를 한 부분도 있었고 반등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상당히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스냅이라든가 또는 이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 지표 때문에 소비 위축되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반도체 종목들 많이 내렸고 그리고 그 소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애플도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애플 2%, 구글도 5%, 아마존 3%, 테슬라 7% 정도. 테슬라는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스튜어디어스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 민주당 쪽 정부하고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많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빠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비 관련주로 이런 컨슈머 이 여행 관련주 트래벨 서비스라고 나오죠. 부킹닷컴이라고 아실 거예요. 호텔 예약하는 그런 종목들하고 이쪽 섹터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래도 다른 쪽으로 희망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하려면 초록색 섹터군을 좀 많이 봐야 될 텐데 미국장은 빨간색이 하락하는 거고 초록색이 상승하는 거니까 유틸리티 쪽 지금 유틸리티 요거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전기 전력 관련되어 있는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이 좀 보이고 이거는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방어에 대한 그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이 헬스케어 쪽도 올랐고 그리고 이 여행 쪽은 좀 많이 하락했지만은 컨슈머 디펜스, 뭐 소비 관련되어 있는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 이쪽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워낙에 좀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뉴스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에 그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어제 장중에 국내 증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움직이던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 한번 다 훑어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전문가 94%는 한국은행이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텐데 가계부담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외국인 자본을 조금 더 불러들이킬 수도 있는 그 관점도 있거든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물론 지금 다 같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있고 그리고 이머징 국가인 뭐 한국 기준금리가 있다고 할 때 글씨가 잘 안 써지지. 만약에 뭐 미국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0.75%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몇 프로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1.5%네요. 1.5%. 미국이 7.5에서 1.1%로 1% 될 텐데 한국이 1.5%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뭐 25bp라든가 뭐 50bp라든가 올리게 되면은 1.75에서 2.0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뭐 요거에 대한 이 갭 차이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투자 운용을 하는 것이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그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또는 지금 전체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달 이제 미국 기준금리 상승하는 것 어차피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니까 다음 달 미국도 올리는 건 올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기준금리 한다고 해가지고 뭐 딱히 그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올지는 26일 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밀 수출 금지한 인도가 이번에는 설탕도 진행을 하려고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식량 관련주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밀가루도 그렇지만은 설탕도 중요한 그 식자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그 사이즈가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나 사이즈가 클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제 또 말레이시아였나요? 말레이시아. 어제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 중단으로 싱가포르가 비상이다. 고조되는 식품 민족주의라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도 그렇고, 글씨가 무지하게 안 써지네요, 오늘은. 에너지, 그리고 식품. 지금 이게 다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금리 인상하면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러시아 때문에 지금 더 가속화되어 있는 전쟁 때문에 가속화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너지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지금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려고 합니다. 네,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오늘 또 시장 나스닥 빠졌으니까 나스닥 빠지고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소폭 오른 상황이어서 장 초반에는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한번 거래량이라든가 호가 상황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이라고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 펄프값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국제 펄프, 종이 펄프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한솔 재질이라고 나오네요, 사진은. 그래서 연초 대비 40%라고 4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종이 관련주, 펄프 관련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드 인사가 미국 연준에서 9월에는 미국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구간들이 생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구간들이 생기면은 또 그때는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 건데, 이 포인트 이런 타이밍 자체를 완벽하게 캐치해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계속 그냥 실적 잘 나오고 앞으로 미래 산업 잘 되어 있는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들 그냥 사 모아 가시면서 적립형으로 사 모아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건 어제 보도된 뉴스입니다. 장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 국내에 63조 원 투자한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나왔었는데,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공업이라는 자동차 시트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제네시스 관련주로 보셔도 되시고, 어쨌든 자동차 시트 쪽으로 보시면 되시고, 이거 관련해서 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더라고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상한가를 찍었었고,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올랐었던 게 우수 AMS, 현대차 지반 종목이기도 하고 그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글로벌 수소 그게 잠시만요. 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어벤져스 출범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18개국 참여했다는 뉴스인데, 사실상 이 뉴스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긴 하지만 어제 진행이 되었던 이벤트고요. 관련해서 유니크라든가 유니크 상승폭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디데이였기 때문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것 같고, S퓨얼셀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두산퓨얼셀, 네,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 수소 관련주들을 일단은 요거는 디데이가 지나간 거여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해서 대우부품, 그리고 일단은 현대차 그 부품주 관련해서 또 올랐던 종목이 경창산업이라든가 그 두올, 요런 종목들, 이거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네요. 경창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우수 AMS, 그리고 현대공업, 요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펄프 관련주로 보면은 뭐 무림페이퍼, 어유 많이 빠졌네요. 조정 많이 받았네요. 요때도 그 이런 뉴스들 펄프값 뉴스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건데 많이 빠졌네요. 무림, PMP, 무림, SP, 또 신풍재지, 한솔재지, 대림재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다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돈 들어왔던 종목 중에서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들 무림 PMP라든가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뭐 신풍재지 워낙에 끼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뉴스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빈집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급의 빈집을 뉴스 그 활용해 가지고 그 비어 있는 호가를 한 번에 끌고 가지고 그 급등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뭐 이 종목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1,000억도 안 하는 회사여서 어 대신에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당연하게도 대응하시는데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매매 포지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레이시아 그 닭고기 수출 관련해 가지고 마니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네, 풀렸는데 아직까지는 연속적인 재료로 보이고 오늘 또 설탕 관련해서 식품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이 닭고기도 식품 쪽이어서 마니커가 오늘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탕 관련주는 뭐 대한제당이 있겠죠. 대한제당 이런 것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것도 빈집 털이를 한번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 장 초반에 호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제 또 로봇 관련주가 SP 시스템즈라고 로봇 관련주가 또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섹터도 로봇으로 메인 테마군들에 속하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를 내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뭐 800억도 안 터지는데 어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2등 종목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2등 종목이 어제 거래대금이 거의 한 1,700억, 1,800억 정도 터지면서 요 종목도 상한가를 찍었다가 소폭 풀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은 같은 로봇주인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요런 매물대를 다 먹고 올라온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하는지 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지 잘 버텨 주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정리해서 전달해드렸고 내일도 뉴스 잘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